제 자식들한테요? 무슨 서류인데요? 저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째 민수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이미숙은 방금 끓여놓은 육수가 담긴 냄비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귀에 댔다. 명절 열흘 전이었다. 벌써 며칠째 장을 보며 삼남매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하나씩 사 모으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생겼어. 명절에도 출근해야 해. 민수는 짧게 말을 끊었다. 이어 둘째 지영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 저도 이번엔 시댁 가야 해요. 작년에 친정 갔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목소리에는 변명과 조급함만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대충 건성으로 대답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이미 예약했다고. 세 통의 전화가 끝나고 이미숙은 부엌 식탁에 천천히 앉았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이미숙은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다. 30살에 결혼해서 3남매를 낳고 키웠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곳이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올해 추석도 그럴 거라고 믿었다. 작년 설에는 민수네 가족이 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올 거라고 생각했다. 지영이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며 명절을 보냈으니 올해는 당연히 친정 차례였다. 막내 지우는 아직 결혼 전이니 당연히 엄마 집에 와야 했다. 그렇게 믿고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보면 장바구니에 담았고 지영이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를 보면 단면과 야채를 골랐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동그랑땡을 만들려고 다진 고기와 두부도 샀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런데 3명 모두 오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도 괜찮아. 이미숙은 혼잣말을 했다. 냄비 뚜껑을 열어 끓고 있는 사골 육수를 확인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미숙은 사골을 손질하고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데치고 다시 깨끗한 물에 넣어 푹 끓였다. 이틀 동안 불을 끄지 않고 계속 끓여야 진한 육수가 나온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국을 끓이려고 준비한 것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며칠 전 사온 재료들이 가득했다. 갈비는 벌써 양념에 재워놨고 잡채용 야채는 하나하나 손질해서 비닐에 담아뒀다. 동그랑땡 재료도 준비됐고 송편 빚을 쌀가루도 사다 놨다. 이 모든 걸 혼자 먹을 수는 없었다. 한 명이라도 오려나. 속으로 기대했다. 누군가는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 명절 사흘 전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8시쯤이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사놨어. 벌써 양념도 다 해놨고,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들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짜 바빠. 다음에 갈게. 다음이 언제니? 명절인데.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 일인데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미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문자로 했다. 지영아, 엄마 보고 싶다. 시댁 다녀온 다음 날이라도 잠깐 들를 수 없니?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엄마 미안해요. 시댁 다녀오면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숙은 알고 있었다. 지난 3달 동안 다음에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5번 울린 뒤 연결됐다. 배경으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카페나 술집에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왜? 목소리에 귀찮다는 감정이 묻어났다. 지훈아, 여행 다녀온 다음에라도 엄마 집에 들를 수 있니? 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만들어 놨는데. 엄마, 나 피곤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갈게. 끊을게. 통화는 30초도 안 돼서 끝났다. 이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삼남매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는 초등학생, 지영이는 유치원생, 지훈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엄마 손을 꼭 잡았고 밤이면 엄마 옆에서 자야 한다고 떼를 썼다. 다 컸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엄마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걸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팠다. 명절 이틀 전 밤, 이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날들.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 담았다. 아이들이 엄마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라고 말하면 그게 제일 기뻤다. 학원비 벌려고 시장에서 일했던 시간들도 떠올랐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들 셋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학원비, 학교 준비물, 옷, 신발. 이미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오전 10시까지 일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차리고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힘들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그때 민수는 대학생, 지영이는 고등학생, 지훈이는 중학생이었다. 모두 돈이 들 나이였다. 이미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버텼다. 그렇게 3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냈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영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고 지훈이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직장은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다. 하지만 명절에도 엄마를 찾지 않았다. 명절 당일 아침, 이미숙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떡국을 끓이려고 육수를 꺼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누굴 위해 끓이는 거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떡을 썰고 있었다. 가래떡을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어슷하게 썰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접시에 떡이 수북이 쌓였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명절 아침이면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계란을 꺼내 지단을 붙였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고 각각 소금을 조금 넣어 풀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펴붙였다. 노란색, 흰색. 식으면 곱게 채 썰어야 한다. 파도 송송 썰고 김가루도 준비했다. 1시간 뒤 떡국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였다.
하얀 떡이 동동 떠 있고 그 위에 노란 지단과 흰 지단, 파, 김가루가 예쁘게 올라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엄마 맛있겠다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이미숙은 혼자 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삼키기만 했다. 육수는 진했고 떡은 부드러웠다. 이틀 동안 정성껏 끓인 육수였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절반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나왔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한 가족이 모여 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 모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화면 속 할머니가 손주에게 떡국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이미숙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도 비슷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뿐이었다. 결국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메시지라도 보낼까 생각했다. 명절 잘 보내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다. 보내봤자 네, 엄마도요 같은 짧은 답장만 올 게 뻔했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였다. 민수네는 지금쯤 회사에 있을 것이다. 명절에도 출근한다더니 정말 출근했을까? 아니면 그냥 핑계였을까? 지영이는 시댁에서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음식 만들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지훈이는 공항으로 가는 중일 것이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엄마 집에 오는 것보다 즐거웠을 것이다. 나만 여기 있네. 다시 혼잣말이 나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시계 초침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 점심때가 됐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침에 먹다 남은 떡국을 데워 먹었다. 역시 맛이 없었다. 몇 숟가락 뜨고 그만뒀다. 오후 2시쯤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숙 씨, 명절인데 집에만 있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의 집 명절 자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걸 봐야 한다. 그 모습을 보면 더 외로울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도 보였다. 한 아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할머니도 손주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중얼거렸다. 자라서 바빠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어버릴까? 명절에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6시 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메시지였다. 전화 한 통은 없었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지내라.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다. 밤 10시 이미숙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나왔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명절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 일일까? 엄마 보는 게 그렇게 귀찮은 일일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8시였다. 부엌으로 가서 어제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다. 냉장고 안 가득했던 재료들은 대부분 그대로였다.
LA 갈비, 당면, 야채, 동그랑땡 재료. 아무도 먹지 않은 것들.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이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이미숙은 잠시 멈칫했다. 혹시 사기 전화는 아닐까 싶었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보이스피싱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변호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댁 자녀분들께 법률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박민수 씨, 박지영 씨, 박지훈 씨, 세 분 모두요. 제 자식들한테요? 무슨 서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씨께서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이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빚을 진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식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미숙 씨께서 직접 의뢰하신 건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상담하시고 서류 작성하셨습니다. 전화가 끝났다. 이미숙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그날 분명 어디 갔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그날 은행에 갔었다. 통장 정리하려고. 그리고 그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3번 울린 뒤 민수가 받았다. 엄마, 왜요? 민수야, 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니? 네.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미숙은 방금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변호사라고 하면서 돈 요구하는 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변호사가 너희들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 민수, 지영, 지훈. 다 정확하게. 그래도 이상한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통화가 끝나고 10분 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당황한 것 같았다. 엄마, 진짜 서류 왔어요. 등기로. 법무법인 정도에서 보낸 거 맞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만 있어요. 엄마도 오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가 뭐 하신 거 없어요? 변호사가 엄마가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이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서류에 서명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화가 나 있었다. 명절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걸 확인한 직후였으니까. 엄마, 뭐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이미숙은 짧게 대답했다.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지영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왔는데요. 내일 10시까지 오래요. 그래, 나도 알아. 엄마가 뭐 하신 거예요? 오빠도 받았대요. 지훈이도요. 우리 셋 다 똑같은 서류 받았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가봐. 그럼 알 거야. 엄마, 지금 말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내일 봐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지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진지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서류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 가래요. 이게 뭐예요? 내일 가면 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엄마 아프신 거예요? 처음으로 지훈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미숙은 잠시 웃음이 나왔다. 아프진 않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이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혼잣말을 했다.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내일은 모일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아직 남아있는 음식 재료들을 꺼냈다. 갈비, 야채, 고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내일 이후에 결정하면 됐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변호사 김정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10시에 가겠습니다. 아이들도 다 연락했습니다. 답장이 곧 왔다. 네, 이미숙 씨. 내일 뵙겠습니다. 이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내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변호사가 건네는 편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제 시작이야. 이미숙은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법무법인 정도 앞.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건물 입구를 올려다봤다. 15층짜리 오피스텔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7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지영이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에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다. 너도 왔구나. 오빠, 이거 도대체 뭐예요? 엄마가 무슨 일 벌이신 거예요? 나도 몰라. 가봐야 알겠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둘이 함께 탔다.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닐까요? 변호사까지 찾아가셨으면. 유언장 같은 거 쓰신 건 아니겠지. 민수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7층 복도에는 이미 지훈이 서 있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형, 누나. 지훈아. 셋이 마주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던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났다. 들어가자. 민수가 먼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대기실이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박민수, 박지영, 박지훈 씨 맞으시죠? 김정우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다. 한쪽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회색 양복에 안경을 쓴 그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앉으세요. 셋이 나란히 앉았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엄마가요? 여기 오신다고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숙 씨께서 직접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엄마가 뭘 의뢰하신 건데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이미숙이 들어왔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든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온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일어섰다. 이미숙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빈자리에 앉았다. 아이들도 따라 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를 봤다.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 3개를 꺼냈다. 각 봉투에는 민수, 지영,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미숙 씨께서 여러분께 드릴 편지를 작성하셨습니다. 각자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민수가 먼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의 글씨였다. 지영과 지훈도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야, 너를 낳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진통이 20시간 넘게 계속됐어. 힘들었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잊었어. 첫 아들이라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엄마도 행복했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가 새 책가방을 사줬지. 돈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시장에서 새벽 일을 더 했어. 내가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 기쁜 눈물이었어.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부족해서 엄마가 저녁에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어. 너는 몰랐겠지. 엄마가 피곤한 기색을 안 보이려고 애썼으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기쁨이었어. 대학 갈 때도 등록금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 받고 적금 깨고 아빠 보험금까지 썼어. 내가 좋은 대학 붙었다고 할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언제부터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니?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 엄마는 너를 이해하려고 했어. 바쁘다고 했으니까.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었니? 엄마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안 되니? 그게 제일 속상했어. 엄마는 이제 결심했어.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 삶을 살기로 했어. 이 집은 팔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미안하지 않아. 이건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 너희 대학까지 다 보내줬으니 엄마 할 일은 다 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도 연락 안 할게. 서로 부담 주지 말자.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옆에서 지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편지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들어 이미숙을 봤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판다니요? 지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이미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쓴 그대로야. 집 팔고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명절에 못 간 거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꼭 갈게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다.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은 없어.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내일 할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 다 편지에 썼어. 변호사님이 나머지 설명해 주실 거야. 엄마는 이만 갈게.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불렀다. 하지만 이미숙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숙 씨께서는 이미 부동산과 집 매매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매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신 집인데. 민수가 소리쳤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명의는 이미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셋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온 삼남매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도 민수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셋이 탔다. 문이 닫혔다. 지영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떡해. 엄마가 진짜 집을 파신대. 누나, 진정해. 지훈이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엄마 집으로 가봐요. 빨리. 지영이 급하게 말했다. 셋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수의 차에 함께 탔다. 엄마 집까지는 30분 거리였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영은 계속 눈물을 닦았고 지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형, 진짜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나신 줄 몰랐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신 줄. 우리가 너무했어요. 명절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흐느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 시댁 가야 한다는 핑계, 여행 간다는 핑계. 모두 그냥 핑계였다.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자. 진심으로. 그럼 엄마도 마음 푸르실 거야.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은 없었다. 엄마의 편지는 너무 단호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도 연락 안 할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차가 엄마 집 앞에 도착했다. 아파트 503호.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다. 민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 지영도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 나 민수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엄마, 우리야. 이야기 좀 해요. 지영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이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다. 왜 왔니?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셋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보는 순간 멈칫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식탁도 없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모두 내려져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중고 거래로 다 팔았어. 어차피 이사 가면 필요 없잖아. 이사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보단 작은 곳으로 갈 거야.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거든.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명절에 못 간 거, 전화 자주 안 한 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알아. 그래서 엄마도 결정한 거야. 무슨 결정이요?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하기로. 이미숙은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에 놓인 상자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삼남매에게 보여줬다. 다음 달 15일에 잔금 받고 집 넘겨.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엄마, 이거 취소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니까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취소 안 해. 엄마 결정이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작은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원룸 알아보고 있어.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 원룸이요? 민수가 놀라서 되물었다.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깨끗하고 관리 잘 되는 곳으로. 역 근처면 좋겠어. 버스 타기 편하게.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이 풀려요? 지훈이 간절하게 물었다. 이미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원하는 건 너희가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게 살 거고. 엄마 혼자 사시는 게 행복해요? 혼자가 편해. 누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그 말에 셋은 할 말을 잃었다. 이미숙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민수가 부엌으로 따라갔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전화도 매일 할게요. 안 해도 돼. 엄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 걱정하지 마. 이미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지영과 지훈이 멍하니 서 있었다. 너희 할 일 있을 텐데 이제 가봐. 엄마는 짐 정리해야 해. 엄마, 우리 도와줄게요. 짐 정리. 지영이 말했다. 이미숙은 손을 저었다. 필요 없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평생 혼자 해왔는걸.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평생 혼자 해왔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10년 엄마는 정말 혼자였다. 집안일도 생계도 아이들 뒷바라지도 모두 혼자 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다. 이미숙은 잠시 딸을 안아주다가 천천히 떨어뜨렸다. 그만 울어. 화장 다 번졌어. 엄마. 이제 가. 엄마 바빠. 이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셋은 현관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민수가 말했다.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지금 너무 화나신 거야. 형, 엄마가 진짜 집 파시면 어떡해? 막아야지. 법적으로라도. 법적으로는 못 막아요.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명의가 엄마로 되어 있다고.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지훈이 뒤를 돌아봤다. 503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가 저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 우리 진짜 나쁜 자식들이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수와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차에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셋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그동안은 엄마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제든 가면 반겨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떠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지만 말을 걸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집을 팔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당연하지. 명절에도 안 갔잖아.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실제로 아내는 추석 전에 말했었다. 여보, 장모님한테 가는 게 어때요? 회사 일은 핑계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핸드폰을 켰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민수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같은 시간 지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지영아,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딸이라서 실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기뻤어. 예쁜 딸을 갖게 돼서. 내가 자라면서 엄마랑 쇼핑도 가고 수다도 떨고 그런 상상을 했어. 실제로 그랬잖아.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랑 같이 시장도 가고 옷도 사러 가고 엄마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연락했잖아. 아이 낳고 힘들 때 엄마가 가서 도와주고 엄마는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바빠졌어. 시댁 눈치 보느라,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일하느라.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어졌어. 엄마는 이해했어. 며느리 노릇이 힘든 거 알거든. 워킹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래서 엄마가 먼저 연락 안 했어. 내 부담 주기 싫어서. 근데 지영아, 명절에도 못 온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속상했어. 시댁 가는 게 친정보다 중요하니? 엄마는 내 엄마인데. 이제 엄마는 내 걱정 안 하기로 했어. 너도 엄마 걱정하지 마. 각자 잘 살자.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지영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아이들이 깰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닿지 않았다. 지우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 맥주 6캔을 연달아 마셨다. 취하고 싶었다. 오늘 하루를 잊고 싶었다. 지훈아, 막내라서 엄마가 제일 많이 안아줬어. 내가 어렸을 때 밤마다 악몽 꿔서 울었잖아. 엄마가 매번 안아주고 토닥여줬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잠들었어.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울면서 왔지. 엄마가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 그 뒤로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았어. 중학교 때는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했잖아. 형이랑 누나는 성적이 좋은데 너만 안 좋다고. 엄마가 말했지. 괜찮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넌 착하잖아. 그랬더니 내가 웃었어. 대학 갈 때도 엄마가 등록금 대줬어. 형이랑 누나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도 한 번도 내색 안 했어. 막내니까 더 챙겨주고 싶었거든. 근데 지훈아, 넌 엄마한테 관심이 없구나. 명절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설마 진짜 안 오겠어? 전화했을 때 내 목소리 기억나니? 귀찮다는 투로 엄마 왜? 했잖아. 그게 제일 아팠어. 이제 엄마는 내 인생에서 빠질게.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엄마가. 지우는 맥주캔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굴러갔다. 남은 맥주가 쏟아졌다. 젠장. 욕이 나왔다. 자신에게 하는 욕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명절에 여행을 선택했을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엄마 보는 것보다 재밌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였을까? 답은 알고 있었다. 둘 다였다. 엄마 집에 가면 잔소리 들을 것 같았고 친구들이랑 있는 게 편했다. 그게 다였다. 나 진짜 쓰레기네. 중얼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술에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본 엄마는 달라 보였다. 예전처럼 자식들 눈치 보는 엄마가 아니었다. 단호했고 차가웠다. 엄마를 잃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셋은 다시 엄마 집 앞에 모였다. 어젯밤 단체 채팅방에서 약속했다. 엄마한테 다시 가자.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엄마 나가신 것 같은데. 지영이 말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경비실에 물어볼까? 지훈이 제안했다. 셋이 경비실로 갔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503호 이미숙 씨 못 보셨어요? 아,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캐리어 끌고. 캐리어요? 네. 어디 여행 가시나 봐요. 셋은 얼굴이 하얘졌다.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는 건 며칠은 안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503호 앞으로 갔다. 문 앞에 섰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어떡하지? 지영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셋은 그저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 채. 그날 오후 이미숙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이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다. 문자도 10통 넘게 와 있었다. 읽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미숙은 눈을 감았다. 남은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 거였다.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였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다. 이미숙은 짐을 챙겨 일어났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삼남매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선택지가 아니라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엄마도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번 떠난 엄마의 마음을 돌리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대가는 이미 치러지고 있었다. 엄마 없는 명절, 엄마 없는 일상, 엄마 없는 삶. 그게 자식들이 선택한 결과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다시 모니터를 보다가 또 핸드폰을 확인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아무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민수는 매일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연락 좀 해주세요. 모두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민수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동료는 더 묻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됐다. 평소 같으면 회식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참석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을 것이다.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것이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예전에는 명절 끝나고 엄마가 싸준 반찬을 집에 가져왔었다. 김치, 나물, 떡. 아내가 와 장모님 솜씨 좋으시다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넣었다. 그 반찬들을 일주일 넘게 먹으면서 엄마 음식은 역시 다르네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았다.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내가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엄마 음식이 아니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응, 괜찮아. 장모님은 연락 안 하세요? 응, 안 해. 좀 더 기다려봐요. 화 풀리시면 연락하실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도 연락 안 할게. 그 문장은 진심이었다. 엄마는 정말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간 지영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첫째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둘째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지영은 옆에서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줬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첫째가 문제집을 가리켰다. 지영은 문제를 봤다. 분수 나눗셈이었다. 설명을 시작했다. 분수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면 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가 멈췄다. 예전에 자기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똑같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났다. 지영아, 분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다. 그때 지영은 짜증을 냈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옆에 앉아서 숙제를 도와줬다. 엄마, 첫째가 다시 불렀다. 지영은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엄마가 지금 설명해 줄게. 설명을 마치고 아이들을 재웠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엄마, 나 지영이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요즘 자주 울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 지영아, 이번 주말에 시댁 와.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니하고 바로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제 엄마가 좀 편찮으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와.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왜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명절에 시댁 간다고 했을 때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친정 갈게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시어머니 눈치가 무서워서였다. 친정 가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정작 친정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다. 나 정말 나쁜 딸이야. 혼잣말이 나왔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엄마, 음식 만드는 엄마, 손주들 안아주는 엄마.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없을까? 지우는 술집에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농담하고 웃었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다. 야,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하다. 친구가 물었다. 지훈은 소주잔을 비우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집 나가셨어. 뭐? 집 나가셨다고? 응. 우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명절에 안 간 것,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 받은 것, 엄마가 집 팔고 제주도로 떠난 것.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연락하는데 안 받으셔. 엄마가 제주도 어디 계신지는 알아? 몰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숙소라도 알아보지 그래.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데. 어디서 찾아? 친구들도 할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다시 소주를 따랐다. 나 진짜 후회돼. 그때 여행 안 가고 엄마한테 갈걸.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되지. 사과를 못 하잖아. 연락이 안 되는데. 지우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이 목으로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속은 시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우는 엄마 집 앞을 지나갔다. 503호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일주일째 계속 꺼져 있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당연히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계속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나야. 지훈이. 문 열어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문에 이마를 대고 섰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2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가 나왔다. 지훈이 맞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아주머니.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제주도 가셨다며. 한 달쯤 있을 거래. 한 달이요? 응. 그동안 혼자 쉬고 싶대. 짐 정리하고 떠나시더라.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봤다. 엄마한테 잘해드려.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가고 지우는 다시 문 앞에 섰다. 한 달 동안 엄마를 못 본다. 아니, 한 달 뒤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같은 시간 제주도에서 이미숙은 게스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다. 민수, 지영, 지훈. 3명 모두였다. 문자도 100통 넘게 와 있었다. 하나씩 읽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연락 좀 해줘요. 엄마 어디 계세요?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이미숙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읽기만 했다. 아직은 아니야. 혼잣말을 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더 지켜봐야 했다. 일주일 연락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평생 아이들을 키웠다. 일주일은 너무 짧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제주도에 온 지 일주일.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바다를 보며 멍 때렸다. 아무도 챙길 필요가 없었다. 밥도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갔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웠다. 밤이 되면 아이들 생각이 났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걱정이 됐다. 아직도 엄마구나. 자기 자신에게 웃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걱정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뭘 할까? 한라산 등산? 아니면 해변 산책?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이제 내 인생이야.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대됐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엄마 집 앞에 서 있었다. 지영과 지훈도 함께였다. 옆집 아주머니 말대로 엄마가 오늘 돌아온다고 했다. 엄마 오실까? 지영이 불안하게 물었다. 민수도 확신이 없었다. 올 거야. 짐도 여기 있고.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4시쯤 엘리베이터에서 이미숙이 내렸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였다. 피부도 그을렸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달려갔다. 이미숙은 멈춰섰다. 왜 여기 있니? 엄마 기다렸어요. 지영이 울먹였다. 이미숙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들도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미숙은 캐리어를 거실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엄마,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숙은 컵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구경하고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미숙은 아들을 봤다. 그래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매주 올게요. 전화도 매일 할게요. 필요 없어. 엄마. 진심이야. 너희 바쁜 거 알아. 억지로 올 필요 없어. 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엄마, 억지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 정말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울었어요. 울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무릎을 꿇었다. 민수와 지훈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셋이 나란히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숙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셋이 천천히 일어났다. 이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알아. 근데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요? 다시 너희를 믿을 준비. 너희가 또 바쁘다고 안 올까봐. 또 실망할까봐. 그 말에 셋은 할 말을 잃었다. 이미숙은 계속 말했다. 엄마가 한 달 동안 생각했어. 너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어. 누구 눈치 안 보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편했어. 엄마. 그래서 결정했어. 집은 팔 거야. 그리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가 부담 안 느끼게. 엄마, 부담 안 느껴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바빠질 거야. 엄마는 그게 싫어. 이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피곤해. 너희 이제 가. 엄마, 조금만 더 이야기해요. 다음에. 엄마 쉬고 싶어? 셋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다. 현관문이 닫혔다.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어떡하지? 지영이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아직 화 안 풀리셨어. 그럼 우리 계속 찾아뵙자. 매주. 아니, 매일. 지훈이 말했다. 민수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믿으실 때까지. 그날부터 삼남매는 달라졌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다. 엄마, 나 민수야. 반찬 사왔어. 드세요. 메모를 남겼다. 지영은 주말마다 엄마 집을 찾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가끔 문이 열렸다. 손주들 보면 엄마 얼굴이 조금 풀렸다. 할머니, 아이들이 안겼다. 이미숙은 잠시 아이들을 안아줬다. 하지만 오래 잡아두지는 않았다.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요. 아니야. 바쁠 텐데. 엄마. 다음에. 오늘은 약속 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다. 지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 손편지로 엄마 집 우편함에 넣었다. 엄마, 나 지훈이야. 요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매주 편지를 썼다.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계속 썼다. 2달이 지났다. 3달이 지났다. 삼남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조금씩 문이 열렸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놓고 간 반찬통이 깨끗이 씻겨서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안에 쪽지가 있었다. 고마워. 잘 먹었어. 마이너스 엄마. 민수는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엄마가 화답한 것이었다. 지영이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차를 내왔다. 손주들과 놀아줬다.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보냈다. 지훈의 5번째 편지에 답장이 왔다. 지훈아, 편지 잘 받아봤어. 글씨가 예뻐졌네. 엄마도 보고 싶어. 마이너스 엄마. 지훈은 편지를 꼭 안았다. 3달 뒤 설날이 왔다. 삼남매는 아침 일찍 엄마 집 앞에 모였다. 각자 손에 음식을 들고 있었다. 민수는 과일, 지영은 떡, 지우는 꽃다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이미숙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셋은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가구가 다시 들어와 있었다. 소파, TV, 식탁? 새로 산 것 같았다. 거실에는 삼남매 어렸을 때 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다. 엄마, 이사 안 가시는 거예요? 지영이 물었다.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 매매 취소했어. 진짜요? 응. 너희가 계속 찾아오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근데 기회는 줄게. 앞으로 잘하면. 네, 엄마. 정말 잘할게요. 약속 지켜.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네. 셋이 동시에 대답했다. 이미숙은 부엌으로 갔다. 떡국 끓일게. 같이 먹자. 네, 엄마. 삼남매는 엄마를 도왔다. 민수는 상을 차렸고, 지영은 김치를 꺼냈고, 지우는 그릇을 놓았다. 평범한 명절 아침이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떡국을 먹으며 이미숙이 말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명절마다 같이 보내자. 그리고 가끔씩 연락도 하고. 매일 할게요, 엄마. 매일까진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2번 할게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숙도 웃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제주도 여행 이야기, 아이들 근황, 웃고 떠들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다. 저녁이 됐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기다릴게. 그 한마디에 셋은 마음이 벅찼다. 엄마가 다시 자기들을 기다려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민수가 돌아봤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이미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었다. 나도 사랑해. 문이 닫혔다. 이미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심히 들어가. 마이너스 엄마 곧 답장이 왔다.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집 잘 들어갔어요. 엄마, 내일 전화할게요. 이미숙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자기도 배웠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 자기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 필요하면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건강한 관계였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다. 아이들과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시작.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거리를 두고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오히려 자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방문보다 진심 어린 한 통의 전화가 더 따뜻합니다. 부모님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생각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